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만 참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제 유로존 8월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었어요. 유럽의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 확실해 보여요. 어제 메스터 총재는 내년 초 금리를 무려 4% 이상으로 높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연준 의원들은 이미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시장 박살 낸다는 것으로요. 예전에 연준 의원들이 주식을 샀을 때는 그들 때문에 시장 인플레 오든 말든 신경 안 썼던 적이 생각이 나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8월 민간 고용도 예상치 대비 절반 수준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빨리 할 것이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반응하지 않고 있죠. 연준의 태도가 매일 너무 강경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연준이 강압적으로 이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어떻게 보는지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금보다 15%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정말 무시무시한 스탠스입니다. 중국은 제조업 PMI가 2개월 연속 50을 하회했습니다. 중국의 경기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9월 1일부터 QT, 즉 양적 긴축이 시작됩니다. 사실 금리보다 양적 긴축이 주식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 부분도 나중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시장에 팔아 자산 자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축소를 시행한 적은 없었죠. 늘어나는 속도를 조절해왔습니다. 블룸버그도 긴축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재 역내포 수준을 보면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로 인한 충격들 때문에 과연 무조건적인 환경 친화 에너지 사용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은 화석연료 회사를 계속 사들임으로써 그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죠. 결국은 저도 완전한 친환경으로 전환은 아직 50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이미 지구는 망가져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요. 정치적인 부분도 많이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환경은 전 세계가 신경 쓰고 있는 문제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할 투자처입니다. 이제 내년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하락은 짧고 상승은 길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상대적으로 보아도 하락이 훨씬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락장에서 털리면 안 됩니다. 지금 나가면 저 긴 상승장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 겁니까? 하락은 짧고 상승은 깁니다. 제발 제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스터 총재는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내년까지 인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내년에 인하를 안 할까요? 다 죽게 생겼는데 저는 인하할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만약 다 죽여버리고 내후년에 인하를 한다고 칩시다. 주식은 6개월 선반영입니다. 경기가 다 죽어버리기 6개월 전에 이미 주식은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다 죽으면 그땐 이미 금리 인하 무조건 한다고 들려올걸요? 그때 가서 사람들은 이제 사도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년은 현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파월이 정상이라면 금리를 인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4% 이상의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준이 안 됩니다. 그땐 정말 모두 파산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무조건 버텨야 합니다. 만약 지금이 2000년 나스닥 버블이라고 칩시다. 미국 건국 이래 최악의 기술주 버블입니다. 현재 시점은 미국 최악이라고 하는 나스닥 버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보다 나은 시점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꼭대기에서 사고 무지성으로 아무것도 안 했다면 14년을 기다렸어야 합니다. 지긋지긋하죠. 그래도 14년 만에 원금을 회복하긴 했습니다. 두 번째로 떨어지든 오르든 무지성으로 계속 같은 비율로 매수한다면 원금까지 대략 7년 정도 걸렸습니다. 세 번째로 RSI와 지표 등을 활용해 매수를 비율에 맞게 하였다면 회복 기간은 3년밖에 안 걸립니다. 우리가 지금 꼭대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설마 없으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주식 접으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한다는 분은 주식을 접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하락이 더 있다 그래도 우리는 이미 중간쯤 와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모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주식시장은 망한다고 외쳤던 세계 금융위기도 2년 하락하고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우리 금융 시스템이 그 정도로 지금 취약한가요? 미국 기술주들이 버블인가요? 아닙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런 시장에 있습니다. 출렁거림과 어느 정도의 하락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망한다 하더라도 한국이 먼저 망하지 미국이 제일 먼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땐 다 같이 죽겠습니다. 인류는 망하지 않으며 그 어떤 재해와 질병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외계인이 정말로 침공을 한다면 그때 주식시장을 떠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꼭대기에서 사지도 않았고 비교적 낮은 지점에서 샀고 앞으로 더 낮은 지점에서 살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잠깐의 하락과 출렁임에 개미 털리듯이 털려나갈 건가요? 이리 일비하지 말고 2000년 나스닥 버블을 3년 만에 이겨낸 매수법으로 저는 더 연구하고 집중해서 이번 하락도 잘 지나갈 것입니다. 저와 함께 가시는 여러분 모두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하락장을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숨 걸고 레버리지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